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16년도 2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 설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6년도 1회차까지 마무리 지어서 여러분들께서는 과년도 문제를 전기기기 과목에 대해서 100문제를 이제 학습하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론 설명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100문제 이상을 공부하신 거로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함께 5문제를 풀어보고 16년도 2회차도 5문제씩 해서 4일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여기 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결정적인 성공의 요인은 끈기도 아닌 끊기도 아닌 준비입니다. 모든 과정에는 준비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기 전에도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기 전에도 준비를 합니다. 좋은 성공의 결과는 준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년도 2회차 2과목 전기기기 21번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전동기의 1차 권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정회전 방향을 하고 있는 IM, 인덕션 모터를 의미합니다. 유도전동기. 정회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선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두 선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역회전으로 하고요. 삼상 같은 경우는 세 선 중 두 선을 바꿔주게 되면은 회전 자개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역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뭐 보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1번은 전압과 주파수를 바꿔준다. 아니고요. 델타 Y 결선으로 결선법을 바꾼다. 이거는 지금 그 Y 델타 기동법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동보상기를 사용한 권선을 바꿔준다. 사실 이게 다 기동 방법에 있어서 뭐 전압과 주파수를 바꾸고 결선 방법을 바꾸고 기동 보상기의 권선을 바꾼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 틀린 보기가 되고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선 중 2선을 바꾸면 회전 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전동기는 역회전한다. 22번 발전기를 전격전화 220V로 전부와 운전을 하다가 여기 벌써 전격 전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이제 전격 부하로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단자 전압이 240V가 됐어요. 전격 전압에서 전부하로 운전하는데 무부하 상태에서는 420V가 된 겁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제가 예전에 관련도 문제 풀이를 할 적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작은 거를 나눠준 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답이 정확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푸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의미를 모르더라도 큰 전압 242V 빼기 220 나누기 220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가 나오는 겁니다. 공식은 E는 V0가 이제 무부하시 전압이고요. V는 전격 전압, 이것을 전격 전압으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변동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뭐 회로 이론서부터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송전솔로의 전압 변동률까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은 단골입니다. 단골. 그래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23번 육국 직렬권입니다. 직렬권. 직렬권은 우리가 팍권으로 보죠. 그래서 발전기 전기자 도체수가 300이에요. 전기자 도체수는 우리가 이제 그 Z로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극 자속은 0.02 웨버. 자속은 0.02 웨버가 되고, 회전수는 900 rpm일 때 유도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직렬권의 유도 기전력 공식은 이제 k 파이 n을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식을 외워 두세요. 요 유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풀 시간이 없고, 그냥 이는 pz 파이 n을 60a로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서 a는 병렬 회로수입니다. a는, 그 다음에 p는 국수, 그 다음에 z는 전기자 도태수, 파이는 자속, 그 다음에 n은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국수는 6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6을 넣고, 전기자 도체수는 3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z에다 300을 넣고, 자속 파이는 0.02 웨버입니다. 그래서 파이에는 0.02, 그 다음에 회전수는 900 rpm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n에다 900을 넣고, 60 곱하기 a, 여기서 이제 a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직렬권이라고 주어졌어요. 직렬권은 우리가 항상 입니다. 팍권은 항상 2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병렬 회로수가 2인 거예요. 2. 만약에 분권일제계는 국수와 같이야, 병렬 회로수는. 그러면 6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선 조심해야 될 게, 분권으로 계산하셔도 답이 나오고, 팍권으로, 직렬권으로 계산하셔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정확하게 직렬권이면 팍권이다, 병렬권이면 분권이다 라는 거를 정확한 개념을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에는, 병렬 회로수에는 우리가 2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70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70V. 여기를 만약에 6을 넣게 되면은 90V가 나와서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병렬권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공식을 통해서 도체수나 자속수나 회전수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골이에요. 전기기사든 산업기사든 기능장애든 그 다음에 기능사든 지간의 단골 문제고 단골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 자료는 직렬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제 수식들을 좀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가 회로의 전기자 전력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유기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직렬권은 우리가 계좌 권선이 아마추어의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직렬로 여기 되어져 있죠. 그래서 IA는 IF와 전체 전류 I와 같습니다. 그래서 IA는 IF는 I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P는, 전력 P는 VI거든요. VI에서 I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변환을 하면은 P는 I는 P, 그 V분의 P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기이론을 배우고 오질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유도기 전력 공식은 발전기에서는 우리가 V 플러스 IA RA 플러스 RF라고 했어요. 여기 그 전압강압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전동기다 그러면 V 마이너스가 되죠. V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번 문제 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간략하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업로드 해 놓은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토크에 대한 정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놓았어요. 우리가 유기기 전력도 중요하지만 전동기에서는 토크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직렬권, 직권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차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동차라 함은 우리 여러분들 타고 가시는 지하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IF 계좌전류 IF와 전격전류 I가 두 배가 되면 계좌전류도 두 배가 되고 여기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속도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IA도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전체 전류는 결론은 IA 아까 이 장표에서 IA는 RF는 I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I가 두 배가 되면은 EI가 되고 EF가 되는데 이것은 계좌 자속이 두 배가 되고 전기자 전류가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크의 공식이 K 파이 IA거든요. 그래서 토크 T의 그 자속이 두 배가 된 거와 전기자 전류가 두 배가 된 것을 넣게 되면은 토크는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그래서 힘이 상당히 좋다, 우수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권 전동기에서는 발전기에서는 토크와 그 회전수가 반비례 관계, 자승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공식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토크가 크다는 거는 속도는 그만큼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권 발전기든 전동기든 지간에 토크는 회전할 적에 가장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게 가장 직권 전동기의 장점입니다. 토크가 엄청나게 좋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토크발은 그래도 디젤이 좋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저도 자동차가 가솔린 차도 있고 디젤 차도 있습니다. 근데 디젤 차가 확실히 토크발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보다 뭐 이제 더 크겠지만 이해하는 개념에서는요. 24번 문제입니다. 동기 조상기를 계좌를 부정 여자로 하여 운전하면, 우리가 동기 조상기는 우리가 동기 발전기로 생각하고 공부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V 특성 곡선에서 보시면은 계좌 전류를 증가시켰다. 그러면은 앞선 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좌 전류를 낮췄다. 그러면 지상 전류가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 전류는 우리가 유도성 부하라고 하고, 진상 전류는 우리가 용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성은 리액터와 같은 개념, 인덕턴스와 같은 개념, 용량성은 콘덴서와 캐패시턴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족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계좌 전류가 우리가 낮은 거면은 지상이잖아요. 지상. 늦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덕터, 리액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것들은 헷갈릴 게 없어요. 얘는 콘덴서로 작용하는 건 아니죠. 지금 리액터로 작용한 거고 저항선을 보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캐패시턴스나 그러니까 콘덴서나
인덕턴스나 저항을 보상하기 위한 거는 아니죠.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이번에 뒤진 역류를 보상한다. 리액터로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솔로든 뭐든 지간에 앞선 역류를 밸런싱을 맞춰주기 위해서 리액터를 사용해서 앞섰던 거를 다시 뒤로 늦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늦어진 역류를 보상하는 거 더 늦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R은 동상, 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고, I 코사인 세타의 횡축 반작용과 교차 자화작용, 그래서 약간의 감자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 L은 지상 전류가 흐르고 I 사인 세타 직축 반작용, 감자작용, 그 다음에 V와 기전력과, 그러니까 전압과 기전력과 자속 모두가 감소하는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3개 해놓고서 꼭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C 같은 경우는 진상 전류가 흐르고 I 사인 세타 똑같고 직축 반작용 똑같고 증자작용을 하는 겁니다. 콘덴서는. 그 다음에 전압과 기전력과 자속은 모두 증가하는 겁니다. 지상은 V2 파이가 모두 감소했지만은 이 콘덴서 성분인 진상은 V2 파이가 모두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 꼭 외워 놓으세요. 이거 되게 예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V만 물어보는 거 있고 E만 물어보는 거 있고 자속 물어보는 게 있고 감자작용을 물어보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이냐 진상이냐, 이게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 동상이냐 이런 것도 막 계속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지금까지 15년도서부터 쭉 왔을 적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근데 다 다르게 물어봐요. 비슷하게 물어본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다르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 유형을 여러 가지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아 놓으시고, 또 산업기사든 기사든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 꼭 알아 놓으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쯤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커런트, 우리가 계좌 전류, 여자 전류라고도 합니다. 증가시키면 어때요? 파워 팩터가 우리가 리딩,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필드 커런트를 뒤로 그 저여자로 하거나 낮은 여자로 만들면은 레깅, 지상, 그러니까 늦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뒤처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추어 커런트, 전기자 전류를 조종함에 따라서 이 V 곡선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죠. 위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 노 로드냐, 하프 로드냐, 풀 로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은 그 초보 엔지니어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동기 조상 설비에 대해서 큐값 가지고 막 조상 설비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큐값. 잠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동기 조상기의 계좌전류 변화에 따른 역할. 그래서 역률이 1이다. 계좌전류 정상 상태. 여기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유효전력만 공급한다. 역률 조정이 없다. 그 다음에 계좌전류 감소, 부정여자, 지상, 유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계좌전류를 줄이면 유도성 부하, 인덕터로 작용하는, 인덕턴스, 인덕터 뭐 다 같은 겁니다. 말 바꿨다고 해서 헷갈릴 필요 없고 다 똑같아요. 지상 전기자 전류가 증가. 그 다음에 리액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계좌 전류 증가, 과여자 운전, 앞선 전류, 진산 전류 다 같은 말입니다. 용량성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용량성 부하 콘덴서로 된다. 캐패시터도 다 같은 말이에요. C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는 진상 전기자 전류 증가. 이제 뒤로 가면 이렇게 긁으면
전기자 전류가 이제 올라가고 이쪽 끝으로 가면 어때요?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거고, 뒤로 가면 늦은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여기 좀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과여자에서는 죄송합니다. 과여자에서는 그래프에 보면은 진상 전기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지상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기 조상기든 동기 발전기든 지간에 역률 1로 운전해서 유효 전력만, 액티브 파워만 공급하기 위해서 얘가 계속 조종을 해요. 그래서 아마추어 커런트와 필드 커런트를 가지고 계속 조종을 해서 이 중앙값으로 운전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이게 그 동기 발전기든 동기 조상기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 발전할 때서부터 유효 전력이 부족하고 그 무효 전력이 막 늘어난 상태에서 보낸다. 그러면 발전 매출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항상 1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장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동기발전기, 동기조상기, 동기조상설비는 같은 설비로 보고 문제를 풀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기조상설비도 사실 뭐 스테이티 바 컴펜세이터나 뭐 스타트컴이나 팩츠, FACTS나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이 좀 다르게 있어요. 사이리스터를 좀 운영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업로드 하신 영상 동기 조상 설비의 이해에 대해서 그거를 약간 제가 좀 버벅거리면서 설명하긴 하지만 의미적인 내용들은 맞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걸로 됩니다. 2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삼상 교류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뒤진 전류, 그러니까 지상 전류죠. 지상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여기서 문제 바로 나오네요. 지상 전기자 전류. 여기 이쪽 부분이 지상 전기자 전류죠. 그러면 이 영역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필드 커런트가 낮은 상황인 거고, 여기는 계좌 전류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유도성에다가 지상 전기자 전류, 리액터의 역할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일단 전류가 늦었다. 그러면 감자작용이에요, 감자작용. 그리고 또한 아까쯤에 이 V2 파이에서 감자작용은 전압도 감소, 기전력도 감소, 자속도 감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되는 거는 3번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23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와 함께 5문제를 이제 풀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6번서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